미국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했을 때도 가장 유효한 전략이 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치홍은입니다. 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저가형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간에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폭락을 했다가도 회복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보니까 비트코인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이 강한 자산시장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건 좀 반드시 끌고 가야 할 투자처 두 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금이고요. 그럼 남은 한 가지는 AI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저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것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물가지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금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미국의 부채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물가를 좀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 채권 금리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채권 금리를 잡지 못하면 이자를 내줘야 되는 그 은행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또 이자 비용만 내다가 그런데 미국채 수율은 또 없어. 이런 것들이 안 반복하게 되면은 파산 상태가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제2의 SBC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또 말을 하기에는 관세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추후에 그래, 우리가 관세에 미국 너네 우리한테 많이 매겼지? 나도 그럼 비싼 값으로 돌려줄게 하고 비싸게 미국에 팔아버려요.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비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달러 기축국가의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네가 찍어내고 지네가 많이 안 사는데 우리가 왜 달러를 이용해야 돼? 이렇게 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국가로서의 지위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싼 가격으로 팔아버려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그 물가를 또 감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은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에도 저는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물가를 좀 잡아야 되고 채권 금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과제입니다. 거의 정말 우리나라도 부채가 심하지만 미국도 중국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터져버려서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졌네? 그럼 달러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네? 하는 순간 사실상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미국이 또 노력을 하겠죠. 이건 사실 최악의 상황. 근데 만약에 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했을 때도 가장 유효한 전략이 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달러의 다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럼 통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가치 있는 재화는 이제 금밖에 없잖아요. 한정적이고. 두 번째 상황은 미국이 조금 더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로 양털깎기 시나리오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내 집도 위험하고 내 옆집도 되게 지금 위태로워요. 근데 내 집보다 옆집이 더 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옆집이 먼저 망해가지고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라도 좀 빌려가려는 거죠. 물 좀 빌려줘, 밥 좀 빌려줘. 대신 우리가 나중에 비싸게 갚을게 하면은 우리는 비싼 이자율 가지고 우리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쪽쪽 빼먹으면서 다시 나는 회복을 하면 돼요. 지금 미국이 이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부채가 많고 다른 나라도 부채가 많아. 근데 만약에 뭐 중국에서 먼저 부채가 터져요. 그럼 또 달러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기 위안화가 통화가 평가가 박살이 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 가지고도 뭐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 짓을 많이 해왔어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법을 키워서 이제 터트려 버렸죠.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에 가까이 중국의 그 버블을 터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빨리 꼬리를 내리던가 아니면 빨리 터져버려가지고 달러 기축통화 지율이 더 높이던가 이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꼬리도 사실 별로 내리지 않고 중국 상황도 힘들긴 한데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00년 역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딕시크를 내놓지 않나. 근데 이렇게 계속 서로 대치를 하고 뭐 부채를 더 키워서 재정만 더 키워내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버블은 다 터져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뭐 살아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중국이 터지면 당연히 우리도 위험하고 일본이 터져도 우리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금이 대체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금의 가치는 더욱 위기가 생길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치용으로 금은 항상 좀 비축을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평화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3의 소비국가를 좀 키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대만, 베트남 같은 나라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 달러 가지고 결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품을 많이 뭐 사드린다던가 뭐 미국의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낸다던가 옛날에 뭐 중국이 했던 역할을 이제 인도가 대신해서 세계적인 경제를 한바탕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4억 이렇잖아요. 근데 얘네가 미국 다 물건 안 사. 버리면 미국도 셧다운 되는 거 매한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도라는 거의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서 미국에 있는 물건도 사들여, 뭐 우리 물건도 사들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돈 만들고 또 삼해질 높아져서 좋고 미국은 미국 물건 팔아주고 우리도 우리 물건 팔아서 좋은 거잖아요. 15억 명이 아이폰 하나만 산다고 생각해봐요. 애플이 지금 200달러겠어요. 2,000달러 돼야지 주가가. 걔네가 우리 삼성 갤럭시 S25 하나씩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바로 삼성전자가 뭐야? 코스피 바로 만 가야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좀 생기면 사실 좋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좀 세계 경제가 조금 한 발짝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럼 사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게 잘 어울리냐? 당연히 이런 신흥국에 대한 투자. 사실 미국도 뭐 중국에 대한 대체제로 인도를 밀어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 인도에 대해서 뭐 ETF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도 사실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잘 될 수 있겠지만 투자 상황이 좋아지면 실물자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뭐 위험자산 시장보다 상승도는 높지 않더라도 실물 자산인 금을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상승률을 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왜 AI라고 들었냐? 딥시크가 등장을 함으로써 위기의식을 주는 거지 나스닥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망한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보세요. 바로 하자마자 미국에서 꺼낸 카드가 한미일 동맹이에요. AI에서 한국이랑 어디랑 뭐 연합하고 싶다 하고 바로 오늘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할 거 없이 AI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사실상 뭐 치킨 게임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중국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더 큰 투자를 집어넣고 혹은 더 다른 나라랑 연맹해서 우리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겠어. 그리고 니네 거 빼버리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저는 AI 투자 생태계가 더 강제로라도 정부 주도를 해서라도 저는 더 투자가 감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그게 또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AI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그런 이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끌고 가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꼽사리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자산군 안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미국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자산으로 넣자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비트코인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달러예요. 달러로 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해지는 해줘야 되나? 진짜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이르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다른 나라도 금 많은 국가가 많은데 중국도 금 많잖아요. 러시아도 금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미국이 들고 있으면 그걸로도 또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자산으로 넣자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더 집어넣고 있는 게
달러랑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래 뭐 너네가 코인 하려는 거 알겠어. 그 대신에 결제할 때 우리 달러로 넣고 이제 코인으로 결제해라. 이런 거죠. 게임머니 넣어. 비트코인 해도 돼. 뭐 코인 해도 돼. 대신에 달러로 먼저 결제를 해라.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요. 이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띄워주고 준비 자산을 가져가는 거지 얘네가 너무 좋아서 비트코인 최고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져가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준비 자산으로 들고 있게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을 하고 뭐 비트코인으로 뭐 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산들을 매입을 하게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결제 수단 중에 하나, 통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들고 가는 것도 어쨌든 해지가 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좀 규제가 되고 법제화가 된다면 그 외에 좀 위험성이 큰 알트코인들은 필요하게 될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왜?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코인화가 된다면 이것도 결국엔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의 위치는 더 낮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마 다른 EU나 이런 국가들은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EU는 아마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것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그나마 조금 그래도 더 할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 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리플은 제외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표적인 거 딱 한두 가지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디시크 논란, 그 다음에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및 여러 가지 경제 부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금이나 AI 투자는 지속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코인을 하셔도 되는데 비트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 투자용이 아닙니다. 자산을 띄우는 용도가 아니라 뭐 이건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 언스테이블한 것도 있는데 한일도 왔다 갔다 하긴 하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